국민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서영석의 타임라인을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이슈 인터뷰가 이어집니다. 양건 감사원장이 임기를 1년 7개월이나 남겨두고 사퇴했습니다. 정권 출범 무렵에 박근혜 대통령이 남은 임기 보장을 약속했고요. 양건 원장 역시 국회 상임위에서 헌법학자로서 헌법에 보장된 임기를 지키겠다라고 밝힌 만큼 중도 사퇴는 도련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청와대와의 인사갈등설, 권력 암투설 등을 제기했는데요. 민주당 법사위원인 서영교 의원과 함께 이번 사건의 맥락을 짚어보겠습니다. 서영교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민주당의 서영교입니다. 네. 제 양건 감사원장이 어제 이임사에서 감사원의 직무 독립성을 끌어올리려 안간힘을 썼지만 외풍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라고 밝혀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이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발언에 대해서 상당히 획기적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획기적이다? 왜냐하면 보통 이임사에서 잘 있으시오. 그동안 좀 부족했지만 여러분이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보통 이렇게 이임사를 하는데요. 이 이임사에는 안간힘을 썼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독립성을 저버린다면 감사원의 영혼을 파는 일이다. 그리고 외풍을 막으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역부족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속에 응어리가 들어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이임사를 쓰면서 통상적으로는 원래 밑에 있는 직원들이 이임사를 써줍니다. 써주면 그것을 좀 수정해서 가는 게 보통 일인데 양건 감사원장은 스스로 이임사를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청와대 쪽이나 이런 쪽에서 전전긍긍했다. 도대체 무슨 소리를 쓸까? 근데 양건 감사원장의 이임사가 사실 한 장짜리예요. 그 한 장짜리에 그 내용이 다 녹아 들어 있다는 것은 그동안 재임하기 시작하고 이제 얼마 되지 않았거든요. 얼마 되지 않은 이 기간 동안 얼마나 압박이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불편했는지, 그리고 그 기간을 지키려고 전전긍긍했는데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좀 심하게 외풍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풍 때문에 결국 사퇴했다는 이야기를 본인이 이임하면서 확실하게 밝혔다고 볼 수 있겠네요. 내용에 들어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그 구체적인 배경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요. 4대 강사 감사 발표와 연관된 정치적 외압설이라든지 혹은 감사위원 임명을 둘러싼 청와대와 인사 갈등설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정치적 외압이나 인사 갈등 이게 사실이라면 문제 아닙니까? 문제가 아주 큰 문제죠. 저희가 박근혜 정부 6개월 되고 나서 국민 여론조사를 보면 인사 문제가 제일 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무총리를 임명했을 때도 며칠 만에 사실 그만뒀죠. 그리고 제일 큰 헌법기관의 수장이었던 헌법재판소 이동흡 재판소장 임명 때도 얼마 만에 날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감사원장은 헌법 독립기관인데 이렇게 외압설이 있다면 국가가 보장하는 헌법기관들을 모두 다 청와대가 소나기에 치고 흔들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다 드러나는 거죠. 만천하에.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이고 이 감사원은 6만 약 2,300개의 기관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원은 감사할 수 있는 최고의 기관은 또 청와대입니다. 감사원이 감사를 할 수 있는 최고의 기관. 청와대는 어디로부터도 감사를 받지 않고 있는데요. 이것을 감사할 수 있는 곳이 청와대입니다. 그러면 감사원이 사실 청와대로부터는 감사원이 좀 껄끄러운 기관인데 거기 원장을 바꾸려고 했던 것은 원장이나 감사위원 인사에 개입하려고 했던 것은 우선 감사원장부터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 아닌가. 그래서 청와대의 인사 개입설이 지금은 시작이지만 감사원장을 바꾸려고 하는 차근차근 밟아온 수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했을 때는 이제 그 이전 네. 정권이 자기들하고 완전히 다른 정권이었기 때문에 그 각종 기관의 수장을 갈아내기 위해서 뭐 굉장히 그 많은 부작용이 있는 일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네.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박근혜 대통령으로 넘어간 것은 정권 교체라기보다는 정권 승계이기 때문에 사실 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좀 순진한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네네. 지금 청와대에서는 그런 순진한 사람들을 겨냥한 것처럼 우리는 전혀 관계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치권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어떤 인과관계가 있었다고 얘기가 지금 나돌고 있습니까? 청와대가 참 뻔뻔스러운 겁니다. 네. 우리는 전혀 관계가 없다. 네. 이제 청와대가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네. 국정원장 원세훈 네. 때도 사실은 원세훈 국정원장이 이명박 그 대통령과 박근혜 후보 시절 간에 박근혜 후보의 뒷조사를 많이 했다라고 해서 사실은 박근혜 정부로부터 미움을 많이 샀습니다. 네. 그래서 박근혜 정부 들어서자마자 출국 금지시키고 구속 기소까지 된 거죠. 네. 근데 이거 하다 보니까 박근혜 정부의 부담으로 이제 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기네가 당선되는데 원세훈이 기여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네가 처음 생각했던 것과 다른 형태의 지금 국정원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고요. 네. 그래서 국정조사까지 가고 지금 대국민 투쟁이 벌어진 거고 감사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두면 된다고 생각을 처음엔 했던 것 같아요. 네. 더 배치할 인사도 없다고 생각했고 감사원장을 그냥 두면 된다고 생각해서 잠시 뒀는데 이게 이제 나중에 4대강 감사라든지 이런 감사하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조금 자기네 뭐 장훈 교수 같은 사람을 감사위원으로 임명하려고 누르려고 보니까 자기 말을 잘 안 듣거든요. 네. 그래서 정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게 첫 번째인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감사위원, 이거 차관급입니다. 네. 그리고 감사위원은 되게 중요한 게 감사위원은 6명인데 감사원장과 비롯해서 7명입니다. 네. 7명이 합의를 봐서 감사를 하고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네. 그다음에 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자리인데 이걸 넣으려고 그랬는데 말을 안 듣고요. 그다음에 감사원에 곳곳에 자리가 있습니다. 네. 그 곳곳의 자리에도 일정 부분 개입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원장이 독립성을 요구하면서 들어오지 못하게 요구했습니다. 예, 그런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위원 자리만이 아니라 감사원의 여러 직급의 네. 독립성을 침해당하고 있었고 여기서 더해서 갈등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네. 친이계에서 네. 아니 양건 감사원장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해가지고 괜찮은 줄 알았더니 4대강 감사를 갑자기 총체적 부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완전히 뒤집어 엎었거든요. 네. 이러니까 부글부글 끓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법사위에서 있는데 친이계 의원들이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권성동 의원 등 네. 이런 사람들은 대놓고 감사원의 4대강 감사를 배신, 배반, 뭐 배은망 등 이런 얘기를 막 쏟아붓습니다. 양건 감사원장에 대해서. 네. 좀 창피한 정도로 자기네를 감싸는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형태를 보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친이계 의원의 예를 들면 이재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제 감사원장이 자진 사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막 대놓고 하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본회의에는 국회 본회의에는 감사원장은 출석하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네. 그런데 감사원장을 출석시켜서 네. 본때를 보여주겠다. 네. 창피를 주겠다. 이런 얘기를 공공연히 했고 감사원에다 이제 그런 얘기를 흘리게 된 거죠. 네. 근데 이제 감사원에서 감사원장은 본회의 출석 대상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고 국회법을 찾아보니까 국회에서 요구를 하면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없었던 일들이 새롭게 생기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양건 감사원장은 상당히 꼿꼿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안에서 전전긍긍했다. 네. 이런 얘기가 사실 감사원 내부에서 흘러나오고 있고
어제 감사원 사무총장이 밝히듯이 감사위원 임명과 관련해서 장훈 교수, 네. 새누리당 선대위 캠프에 있었고 대선 캠프, 네. 인수위 위원이었던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보였고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압박이 있었던 거죠. 네. 네. 요약하면은 네. 결국은 양근 감사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지만은 네. 박근혜 캠프에 근무했던 장훈 교수를 감사위원으로 밀어넣고 그리고 네. 감사원의 각종 요직에 청와대에서 낙하산으로 내려보내면은 큰 처리가 가능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려고 그렇죠. 했는데 네. 양근 감사원이 이를 거부하니까 네. 특히 또 이명박 대통령 그렇게 양근 감사원장을 임명했던 친이계에서 들고 네. 일어나니까 이재익격으로 네. 양근 감사원장을 날림으로써 이게 네. 위인하겠다 뭐 그런 결과였네요. 그 방금 우리 서 의원님의 설명을 쭉 들어보니까. 뭐 사실 저희야 잘 모릅니다. 예, 예. 그리고 청와대가 아니라고 부인하니까 예. 아니 화들짝 부인하는 것도 사실 뭐 냄새가 충분히 나는 거고요. 네. 저희가 그 인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청와대도 아니고 네. 그동안 국정원에 대해서 부인했던 거, 서울경찰청장에 대해서 부인했던 거, 이 그림이 똑같은 형식이 된다는 거죠. 6개월 만에. 네. 그리고 자기네끼리 토사구팽시켰고 네. 이의제의했고 네. 그러면서 친이계와 친박계의 갈등을 적당히 무마하려고 했고 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감사원장이 대놓고 네. 역풍이었다, 외압이었다, 역부족이었다, 안간힘이었다 이런 얘기를 할 줄 몰랐을 수 있겠죠. 당황스러웠겠죠. 예. 자, 조금 핀트를 바꿔가지고요. 네. 그 4대강 감사, 그 양근 감사원장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 네. 감사 내용이 이제 까보니까 대우나를 염두에 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대재앙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이었다. 이런 네. 사실이 만약에 9월 국회에서 그대로 공개될 수밖에 없다면은 네. 사실 양근 감사원장으로서는 자기 자신을 임명해줬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약간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고요. 이게 네. 또 이 정권, 즉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도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스스로 사퇴했다. 뭐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예. 이건 또 어떻게 된 분석입니까? 제 생각에는 대재앙이었다, 총체적 부실이었다는 벌써 나왔습니다. 네, 이미 나왔는데, 네. 예. 예. 그리고 실제로 양건 감사원장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이명박 정부 때 네. 코드 감사를 하고 있다. 이런 지적을 사실 양건 감사원장이 많이 받았는데요. 네. 실제로 이제 4대강이 1차 감사 때는 양건 감사원장은 아니었습니다. 네. 네, 양건 감사원장은 아니었고 2차 감사를 할 때부터 양건 감사원장인데 4대강 감사를 하라 그러는데 자꾸 질질 끌어요. 네네. 제대로 안 하고 네. 질질 끌다가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 퇴임하기 전 10월, 12월에 감사 끝났다고 양건 감사원장은 실제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총체적 부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네는 알고 있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것이 12월 대통령 선거 전에 발표했어야지 돼요. 네. 4대강 감사 총체적 부실이었다고 12월 19일 대통령 선거 전에 발표해야 되는데 사실은 눈치를 보고 선거 끝나고 나서 다음 해에 발표를 하게 됐죠. 그래서 여야 친이계는 네. 그 4대강 감사 정치적 부실 아니다. 네. 당신들 정치적으로 지금 나서는 거 아니냐 정권 바뀌니까 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요. 저희 야당에서는 아니 이런 발표를 할 거였다면 네. 정치적 부실을 대통령 선거 전에 했어야지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선거 후에 하죠. 네. 양건 감사원장이 적당히 줄타기를 해왔습니다. 네. 적당히 줄타기를 해왔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었겠죠. 네. 갖고 있었지만 제가 생각에는 감사원장으로서 임기를 가지고 있고 감사원이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가. 네. 감사원이 적당히 줄타기를 하는 것 같지만 감사원으로서의 그 기본 책무를 다하려고 끊임없이 내부의 요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4대강 감사와 관련해서 양권 원장은 총체적 부실을 이야기하면서도 적당히 묻어두고 가려고 하면
내부에서는 네. 고발해야 된다. 네. 이런 제기를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MBC의 김재철 네. 차장 같은 경우에도 감사원에 저희가 내부 회의 자료를 보았는데요. 네. 적당히 묻어두고 가려고 하는데 김재철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잘라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묻어두고 가려고 하면 내부에서는 네. 이거 고발해야 된다라고 계속 제기를 하는 거죠. 끝내 이제 고발을 하게 되는데요. 네. 저는 그래서 내부에 있었던 그 끊임없는 감사원 본연의 임무를 지키려고 하는 세력이 있고, 네. 그다음에 양건 감사원장은 적당히 친이계 그리고 적당히 현 임명권자인 박근혜 정부에 대한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고요. 네. 그리고 그것을 압박하는 세력이 또 있었겠죠. 네. 그 속에서 더 이상은 버티기 어려웠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자진 사퇴 이거보다는 네. 눈치 보지 않습니다. 그 네. 부분에 대해서는 살짝 미안함을 갖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네. 그렇게 하고 감사원장이 임명됐다고 청와대로부터 전화가 왔다고 네. 자체적으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서 그것을 이야기하거든요. 네. 양건 원장이. 그리고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야가 아무리 압박을 해도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네. 이렇게 전격 사퇴를 하는 것은 임명권자인 청와대가 네. 압박하지 않고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양건 청와대는 아무데나 다 손을 뻗치는 거죠, 이제. 감히 나에게. 네. 예. 근데 이제 후임자로 그 문제의 그 장훈 교수가 거론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도는데요. 그건 네. 야당에서는 그 어떻게 봅니까? 장훈 교수요? 예, 예. 장훈 교수가 저희는 잘 모르겠지만, 네. 명확한 것은 과거를 되짚어봐야 합니다. 네. 이명박 대통령이 됐어요. 네. 이명박 대통령 대선 캠프의 그 주요 핵심이었던 은진수. 네. 그리고 인수위 위원까지 은진수라고 하는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네. 그 양반이 감사위원이 됐죠. 예, 그 사람이 초기에 감사위원이 됐죠. 네. 감사위원이 되자마자 여기저기에서 로비가 들어옵니다. 네. 로비가 들어오는데 이 감사위원에게 로비가 들어왔던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기간 중에 하나가 서민들 개미들처럼 저축을 해왔던 서민들의 등을 쳤던 아주 중요한 은행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부산저축은행입니다. 네. 부산저축은행이 처음으로 부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는데 이 부산저축은행이 통째 부실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것을 감사를 해야 하는데 은진수 감사위원이 그 감사를 막습니다. 네. 그래서 감사를 막기 때문에 이것이 감사를 받지 않고 계속 갑니다. 그러다 마지막에 골마 터지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당시 은진수 의원이 물방울 다이아를 받습니다. 이 부산저축은행 측으로부터. 네. 그리고 형의 일자리도 보장을 받고요. 이런 와중 속에서 감사위원이었던 은진수는 천하무적이었던 거였죠. 이게 장훈 교수도 결국 그 이명박 정권의 은진수처럼 될 우려가 높다 그런 얘기네요. 그럼요. 그래서 똑같잖아요. 네. 대선 캠프의 핵심이었고 인수위원이었고 이런 사람을 감사위원에 임명해서는 안 되고요.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대선 캠프 인수위원이었다고 해서 그 감사위원이 되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저는 대선 캠프 사람 그리고 인수위원이었던 사람은 특히나 다른 행정기관은 몰라도 감사원에 임명돼서는 절대 안 된다. 한 명도 임명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저희는 그것을 몸으로라도 막을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었습니다.